반갑습니다. 아우리얼입니다. 오늘은 요청이 들어온 게 있어서 이제 렌지 네 반갑습니다. 아우리얼입니다. 오늘은 요청이 들어온 리뷰가 있었어요. 태블릿 중에서도 8인치 태블릿에 대해서 한번 쭉 비교를 해서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다양한 사이즈의 태블릿을 실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사용했는데 문제는 현재 제가 7인치 태블릿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7인치 태블릿이 제가 원래 넥서스 7 2세대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원래 쓰시던 넥서스 7 2세대가 액정이 깨졌어요. 그래서 제 걸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넥서스 7 2세대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7인치짜리가 좀 필요해서 이베이에 주문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굉장히 배송이 오래 걸려서 현재 이제 아마 오늘쯤 태평양 상공을 지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7인치짜리는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일단 7인치 비교는 현재 어렵다는 거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7인치짜리 한번 리뷰를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모델 중 하나인데 굉장히 생소한 모델일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써있죠.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엘립시스라고 있습니다. 엘립시스. 네, 요게 버라이즌에서 만든 태블릿이에요. 버라이즌에서 만든 거고 정확한 명칭은 이게 엘립시스 HD8입니다. 이 엘립시스는 7인치 모델도 있고 10인치 모델도 있고 8인치 모델이 있는데 이 8인치 모델이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게 램이 3기가거든요. 램이 3기가고 풀 HD고 또 굉장히 얇아요. 네, 지금 잠깐 제가 다른 모델이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보자 어떤 모델이 좋을까. 이게 실제로 보면 좋을 텐데 참 이게 이렇게 봐서는 비교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실제로 봐야 비교가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이게 둘 다 8인치 모델이거든요. 둘 다 8인치 모델인데 지금 요 옆에 있는 요거 요 검은 게 좀 더 두꺼워요. 그죠? 요 검은 게 바로 트랙2라는 겁니다. 가성비로 굉장히 유명한 모델 중 하나죠. 트랙2. 요 트랙2가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렇고 태블릿이 많으니까 쓰러지려고 하네. 어쨌거나 자, 요 엘립시스 모델 제가 잘 쓰고 있어요. 보통 제가 요 태블릿의 용도는 뭐냐면 화장실에 거치대를 갖다 놓고 샤워할 때 샤워하면서 유튜브 보고 막 그런 용도로 쓰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는데 근데 생각보다 살짝 버벅여요. 일단은 가격은 10만원 초반대, 해외 직구 기준으로 10만원 초반대만 살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100달러를 넘질 않아요. 100달러 넘질 않고 뭐 관부가세라든가 관부가세도 붙지 않죠. 관부가세도 붙지 않고 뭐 배송료 정도만 내주면 되니까 10만원 초반대 살 수 있는 저렴한 모델이고 나름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또 얇고 속도도 나름 괜찮다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램이 3기가인데 상당히 버벅여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램이 3기가인데도 불구하고 버벅인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고 한 번씩 화면이 이렇게 전환되는 거 돌아가는 게 한 번씩 안 되고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재부팅을 해줘야 된다는 게 또 단점이고 또 이게 좋은 게 LTE 버전이라서 여기 유심 칩을 넣으면은 또 국내에서 LTE 모델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SK텔레콤이랑 KT 유심을 넣어서 실제로 써봤고요. 그리고 뭐 이런 태블릿의 카메라들은 대부분 카메라가 별로라는 거. 그래서 카메라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그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전면 카메라도 있고 후면 카메라도 있고 카메라 다 있어요. 아무튼 가성비 괜찮다는 거. 충전 포트는 USB-C 타입이고 그리고 뭐 3.8 예쁜 잭도 있고 아무튼 요거는 그 버라이즌에서 만든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에서 만든 그 저가형 태블릿이라는 거. 근데 진짜 가성비 괜찮아요. 추천할 만합니다. 그 다음 모델은 보자.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라고 써있죠. 제가 화웨이 태블릿을 이거 한 2달 전에 처음 샀나? 이제 가격이 솔직히 가격도 그렇게 싸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가격이 내가 얼마 전에 기억 안 나는데 대충 한 15만원 줬나? 이 모델을. 근데 전혀 쓰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정확하게 뭐냐면 미디어 패드, 메이트 패드, 화웨이 메이트 패드 T8이라는 모델이거든요. 화웨이 메이트 패드 T8.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트럼프에 의해서 이제 화웨이가 굉장히 제재를 많이 받고 있죠. 화웨이가 제재를 많이 받고 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작동이 이래요. 됐다, 떴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속도 면에서는 빠릿빠릿하고 UI도 괜찮고 뭐 잘 만들어 놓은 태블릿인 것 같아요. 이게 크기도 상당히 컴팩트하거든요. 크기가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요 레노버 M8, 이게 다 8인치 모델이거든요. 아까 보였던 엘리피스도 8인치 모델인데, 이게 크기가 굉장히 컴팩트하고 아담해서 한 손에 이렇게 딱 잡히기도 하고 굉장히 괜찮아요. 이게 또 여성분들에게 괜찮은 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크지도 않아서. 이 레노버 M8과 크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크기 자체가, 디자인도 그렇고. 근데 요 메이트 패드 같은 경우에는, 메이트 패드 맞나? 메이트 패드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구글 플레이를 사용할 수 없어요. 구글 플레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게 미국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플레이스토어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이제 뭐 플레이스토어를 편법을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플레이스토어 자체가. 지금 보이시죠? 플레이스토어 뭐 화면에 뜨다가도 안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루트로 앱을 설치를 할 수도 없고요. 비정상적인 루트로 이렇게 제가 APK 파일을 받아서 설치를 했지만 실제로 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화웨이 제품은 절대 사지 마라 하는 겁니다. 성능이나 뭐 요즘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굉장히 카메라가 좋다, 스펙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구글 플레이를 거의 아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화웨이 제품을 사신다는 건 사실 돈을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 앱을 정상적으로 다운받을 수도 없고 구글 플레이를 쓸 수가 없으니까 구글의 서비스를 전부 쓸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제재는 쉽게 풀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사놓고 굉장히 후회 중인 제품이에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뭐 앱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구글 플레이도 안 들어가지니까 뭐 답이 없어요. 참고로 이건 애초에 구글 플레이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제가 다른 방법으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없고, 그래서 이건 추천하지 않는다. 화웨이 제품 전부 다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또 리뷰를 한번 했던 제품인데 LG 제품이죠. LG 제품이고, 요게 LG G패드 8 HD 8.0 4입니다. LG G패드 8.0 4 모델인데, 요거 제가 내비게이션 모델로 쓰고 있거든요. 내비게이션 용도로 쓰고 있어요. 내비게이션 쓰고 있고, 보시면은 얘가 구형 모델이라서 마이크로 B 타입으로 충전을 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로 유심이 들어가거든요. 유심 빼진 않을게요. 일단 여기 유심을 넣어서 제가 실제로 쓰고 있어요. 통신사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SK텔레콤이라고 보이시죠? SK텔레콤으로 해서 제가 실제로 개통을 해서 쓰고 있고, 내비게이션으로도 잘 쓰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태블릿 중에서 가성비는 원탑입니다. 이게 제가 미개봉 제품을 번개장터에서 한 14만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이게 빠릿빠릿해요. 빠릿빠릿하고, 역시 카메라는, 이런 저가형 태블릿은 카메라는 뭐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괜찮아요. 빠릿빠릿하고 얇기도 얇고요. 후면도 뭐 스크래치에 강한 편이라서 괜찮고, 제가 일단 주력으로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이기도 합니다. 꽤 괜찮아요. 뭐 단점이라고 말할 게 없어요. 굉장히 만족하고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등장했던 요거 레노버 제품이죠. 레노버 M8이라는 모델입니다. 레노버 탭 M8, 레노버 탭 M8인데 우선 속도도 나쁘지 않고 다 괜찮아요. 가격도 한 10만원 초중반대 그렇게 되고, 이것도 해외 직구로 사왔는데 단점이 있다면 요거 지금 제가 산 게 16기가짜리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좀 적다는 게 단점이고, 뭐 일단은 괜찮아요. 램도 2기가에다가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나쁘지 않은 성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크기의 장점이 있다고 봐요. 베젤도 뭐 그다지 넓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람에 따라서 베젤이 넓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 모델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근데 후면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에 굉장히 약한 그런 표면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지만 어쨌거나 크기나 베젤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잠깐 제가 크기 비교를 해드리면요. 이게 10인치 모델이거든요. 이건 10인치 모델 에이수스 제품이에요. 아수스 에이수스 제품인데 이게 10인치 모델인데 10인치 아수스 모델 그리고 이건 8인치 레노버 모델인데 이렇게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10인치, 8인치 실제로 들고 쓰기에는 8인치 모델이 괜찮다고 볼 수가 있죠. 8인치 모델 중에 잠깐 큰 모델을 보여드리면 이게 그 GTE의 그 트랙2 GTE의 트랙2라는 모델인데 이게 8인치 태블릿에 있어서 8인치 태블릿 중에서도 살짝 큰 모델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납니다. 크기 차이가 제법 나죠. 10인치와 8인치가 차이가 나는데 아이패드 이게 9.8인치 모델 아이패드 에어거든요. 아이패드 에어 9.8인치 모델인데 거의 10인치에 가깝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크기 차이가 이렇게 나요. 8인치랑 10인치가 정확하게 9.8인치입니다. 9.8인치랑 8인치가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난다는 거 참고 바라고요. 내친 김에 하나 더 비교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아이패드 프로거든요. 아이패드 프로인데 아이패드 프로 이게 12.9인치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 중에 가장 큰 모델이고 12.9인치와 8인치 모델을 크기 비교를 해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난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7인치를 비교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7인치가 없어서 아쉽게도 아까 설명해드렸지만 비교를 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사실 7인치와 8인치가 물리적인 크기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아요.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크기 차이가 난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요. 어쨌거나 레노버 탭 M8 이것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아까 잠깐 등장했던 요 트랙2 요 트랙2가 가성비로는 원탑이 원탑? 가격은 일단 싸죠.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LG G 패드 8.0 4보다는 가격은 더 싸요. 하지만 이것도 약간의 버벅임은 있습니다. 약간의 버벅임이 있고 제가 저 G 패드를 쓰기 전에는 요거를 내비게이션 용도로 썼거든요. 요걸 내비게이션 용도로 썼는데 일단 이게 장점이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사실 이걸 두 개째 쓰고 있습니다. 두 대째 쓰고 있는데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튼튼하다는 거 장점이고 후면은도 스크래치에 강하고 LTE 모델이라서 개통도 해서 쓸 수 있다는 거. 또 큰 단점이 있다면 또 용량이 적다는 거. 그런 게 단점인데 진짜 이게 가성비가 좋긴 해요. 게다가 튼실하다는 거, 또 스피커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스피커도 좀 소리가 빵빵하고 괜찮아요. 한또 가성비로는 요것도 괜찮긴 하지만 미세한 약간 버벅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약간 무한 부팅 이슈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무한 부팅 걸린 줄 알고 막 깜짝 놀랐는데 일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요 ZE라고 읽어야 되나? 어쨌거나 GT라고 읽을게요. GTE의 트랙2 요거 괜찮아요. 그래서 가성비 모델 찾으신 분은 요걸 쓰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G패드를 더 개인적으로는 G패드를 더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근데 이제 가격이 조금 더 싸니까 비용을 좀 아끼고 싶으시면 이 모델을 사시는 걸 좀 더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태블릿 아마존 HD8입니다. 이게 색깔이 이뻐서 이 모델을 샀는데 제가 약간 뽑기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느립니다. 아마존 파이어예요. 아마존 파이어 HD8인데 이거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느리고 제가 이제 구글 플레이도 설치해서 쓰거든요. 근데 굉장히 느립니다. 아마존 파이어가 뭐 가성비가 좋다, 뭐 유튜브 머신으로 쓰기 좋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건 가성비를 논할 태블릿이 아니에요.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아예 사용 불가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뽑기는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지금은 그 회사 선배한테 그냥 드려가지고 없는데 지금 이게 HD8이거든요. HD8이요. 파이어 8인데 램이 1기가예요. 램 1기가 가니까 느리다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똑같이 램이 1기가인데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파이어 6인치짜리 6인치짜리를 35달러인가 45달러인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냥 헐값에 산 적이 있어요. 그게 6인치짜리고 더 싼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더 빨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사용 불가 수준으로 느려요.
그래서 제가 뽑기 운이 좀 나쁘지 않았나. 그래서 추후에 제가 아마존 파이어를 다시 한번 더 사서 그리고 나서 제가 후기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진짜 쓰기 힘들 정도로 그냥 사용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속도가 안 나요. 그러니까 작동 자체가 안 돼요. 너무 느려요. 그래서 요 아마존 파이어 8인치 모델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주문을 해서 그때 리뷰를 남겨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3, 4년 전에 샀던 모델이라서 그 상태가 굉장히 그 당시 처음부터 작동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아무리 지금 생각해도 제가 다른 모델을 사서 비교해보니까 이건 뽑기 운이 좀 나빴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마존 태블릿 같은 경우에 조금만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이게 원래 구글 플레이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설치를 해서 쓰시면 돼요. 지금도 보시면 버벅에서 작동을 하지 않아요. 렉이 걸렸거든요. 네. 자, 이제 작동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플레이스토어가 있죠. 플레이스토어를 설치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앱도 설치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저처럼 뽑기 운이 나쁘지 않으면 쓰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 게다가 이 저가형 모델이 웃기게도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가 모두 존재한다는 거, 그것도 굉장한 거죠. 어쨌거나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도 지원을 합니다. 참고로 이게 광고 나오는 모델이 있고 광고 안 나오는 모델이 있는데 요거는 옵션에서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구매하실 때 저는 광고 있는 모델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광고 있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광고 없는 모델로 사세요. 광고 있는 모델로 사시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에이수스 태블릿이 굉장히 많아요. 오, 태블릿 떨어진다. 너무 많다 보니까 흘러내리네요. 자, 요거는 보시면 에이수스의 요게 보자, 에이수스의 태블릿인데 요게 젠패드 Z8S인가? 요게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이게 에이수스의 젠패드 Z8S인데 요것도 성능이 괜찮습니다. 저도 이게 벌써 이 똑같은 모델이 두 개째거든요. 똑같은 모델이 두 개째고 요것도 LTE 모델이에요. 보시면은 버라이즌을 통해서 나온 거고 중고로 샀습니다. 중고로 샀는데 두 개째 샀어요. 하나는 다른 분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를 또 샀는데 두 번째 산 거는 좀 뽑기 운이 나빠서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성능이 괜찮습니다. 가성비가 나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만 잘 맞춰 사시면 10만원 초중반대 사시면 괜찮은데 뭐 10만원 후반대 사시게 되면 좀 비추고 10만원 초중반대에 이제 해외 직구를 하실 수 있으면 괜찮은 선택입니다. 이게 다 괜찮아요. 뭐 성능도 괜찮고 역시 근데 카메라는 뭐 없는 거랑 마찬가지고 이게 화면 디스플레이 비율도 굉장히 괜찮아요. 디스플레이 비율도 굉장히 괜찮고 다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화면상으로는 제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디스플레이가 살짝 볼록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샀을 때 배터리가 부풀어 오는 줄 알고 굉장히 쫄았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걸 제가 두 번 사봤잖아요. 이것도 배터리가 부풀어 오는 것처럼 배터리 스웰링 현상처럼 볼록해져 있더라고요. 미세하게 볼록해요. 제가 전에 샀던 것도 그렇고 이번에 샀던 것도 그렇고 똑같은 모델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 샀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지 알아보려고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제가 디스플레이를 분해해 봤어요. 분해해 봤더니 안에 구조 자체가 이미 볼록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못하면 사람들이 배터리가 부풀어 오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 실제로 요 아수스 젠패드 Z8S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배터리 부풀어 오는 게 아니니까 디스플레이가 볼록해도 괜히 오해하지 말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가장 도드라진 단점이고 크게 나쁘지 않아요. 마감도 뭐 그럭저럭 마감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어쨌거나 이 모델은 앞에 샀던 거는 제가 디스플레이도 이게 들떴었거든요. 그래서 막 뚝뚝 떨어졌었는데 요거는 디스플레이 잘 붙어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또 못 봤던 이게 또 스크래치가 또 있네 이거 보니까. 어쨌거나 뭐 요건 운이 좀 나빴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아이패드 8인치짜리 모델이죠. 정확하게는 여기 7.9인치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이제 성능 면에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비율 면에서 모든 면에서 8인치 태블릿은 역시 아이패드 미니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아이패드 미니 2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2고 제가 놀랐던 게 이 아이패드 미니 2가 제가 이게 꽤 오래전에 샀었거든요. 제가 이게 산 게 아마
대략 한 7년 전쯤에 샀을 거예요. 7년 전에 산 모델인데 이걸 제가 작년에 리퍼를 받았어요. 리퍼. 그러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 산지 제가 6년째 되는 해였는데 6년째 되는 해라서 더 이상 생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리퍼가 안 되고 뭔가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겠지라고 해서 갔는데 리퍼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배터리 문제로 제가 리퍼를 받았거든요. 배터리를 교체해 주세요 하고 갔는데 당연히 부품이 없으니까 안 해주겠지 했는데 배터리로 리퍼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퍼를 받았어요. 그래서 괜찮네 하고 뭐 헐값에 사실 새거를 새거 같은 걸 이제 거의 새거로 교체받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굉장히 만족하고 잘 쓰고 있는데 지금 아이패드 미니 2로 사시는 건 솔직히 별 추천 안 드리고 가성비로 따지면 아이패드 미니 4 정도가 가격 대비 성능으로서는 나름 추천할 만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보다는 가장 최신형인 아이패드 미니 5로 조만간 교체할 생각이에요. 이게 너무 미니 2를 굉장히 오래 썼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썼고 이제 느려서 너무 버벅이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구형 모델이라서 뭐 애플 펜슬도 지원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고 어쨌거나 뭐 아이패드가 저는 태블릿 중에서 아이패드가 제일 좋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안드로이드도 안드로이드의 그 안드로이드만의 장점이 있다는 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아이패드 미니 2도 잘 쓰고 있고요. 아이패드 미니가 전체적으로 꽤 괜찮은 제품이라는 거, 그래도 사실 거면 최소한 4 이상은 사시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아이패드 미니도 역시 카메라는 뭐 사실 그저 그렇습니다. 뭐 이것도 완전히 이제 하이엔드 모델, 그 비싼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는 별로 쓸만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모든 태블릿 중에서 카메라가 쓸만한 모델은 역시 아이패드 프로였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정도는 돼야 카메라가 쓸만해요. 그 외에 태블릿들은 카메라는 사실 뭐 있으나 마나 그냥 달리기만 했다는 거, 그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8인치 태블릿을 한번 비교를 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고 이렇게 8인치 태블릿을 제가 쭉 한번 대충 비교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 사용했던 것들, 그런 느낀 점들을 말씀드렸고요. 우선은 뭐 속도가 일단 전체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이게 빠르냐 느리냐 이걸 가장 중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 속도나 이런 걸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립시스, 그 버라이즌에서 만든 일립시스 HD8이라는 모델, 일단 이거 램 4기가인데 램 3기가인데 램 3기가 치고는 좀 버벅이긴 하지만 역시 이것도 가격 대비 쓸만하다는 거, 그리고 역시 가성비 최고는 GT의 트랙2가 굉장히 또 가격 대비 괜찮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모델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개인적인 가성비 원탑은 G패드 8.0 4 모델이라는 거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 세 개 모델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고,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역시 아이패드로 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격이 3배, 4배 차이가 나니까 아이패드를 굳이 꼭 사야 하시는 게 아니라면 굳이 아이패드를 사지 않으셔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도 뭐 충분히 쓸만하니까. 지금 근데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삼성 제품이 없다 보니까 삼성 제품과는 제가 지금 비교를 해드릴 수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 제품을 쓰지 않아요. 구입하진 않습니다. 제 유튜브 중에서 뭐 삼성 제품 딱 하나 무선 이어폰을 리뷰한 컨텐츠가 있긴 한데 그건 제가 쓰려고 샀던 게 아니라 제가 선물용으로 샀던 거라서 그건 이제 그냥 선물용으로 산 김에 리뷰를 했던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제품을 절대 쓰지도 않고 구입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셔서 제 개인적인 그런 스타일이 삼성 제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삼성 제품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 그거 좀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인치 이제 태블릿 비교였고요. 이상으로 아우레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 shit. Shit.